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영상학과 조교수 권정은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환자의학 심포지움에서 제가 블리딩 페이션트에 대한 엠볼리제이션 내용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막상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블리딩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리딩을 어디까지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하면서 좀 카테고리제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응급실에서나 병동에서나 많이 오는 환자분들이죠. 이제 GI 블리딩. 이런 장출혈이 있겠고, 그럼 장출혈에는 저희가 이제 뭐 크게 이렇게 증상에 따라 나눌 수가 있죠. 헤마테메시스, 헤마토케지아, 멜레나 등이 있을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트라우마 블리딩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 요즘엔 워낙 뭐 드물지만 그래도 뭐 포스트 퍼레이티브 블리딩도 있고, 또 요즘엔 환자분들이 고령화되고 또 안티코아귤레이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스폰테니어스 블리딩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개로 좀 나눠 보았고요. 그래서 먼저 GI 블리딩에서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I 블리딩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첫 번째로는 이런 펩틱 얼서 디지즈, 가스트릭 얼서, 듀오데널 얼서에서 피가 많이 나고요. 이거는 이제 위나 이제 십이지장에서 많이 나고, 그리고 대장에서는 이런 다이버티큘라이티스에 대한 출혈 많이 나고, 드물게는 뭐 캔서, 말리그너스에 대해서 출혈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첫 번째로는 뭐 엔도스코피를 하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장정결이 이제 불충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런 CT 안지오그래피를 하게 되는데요. CT 안지오그래피를 하였을 때 그럼 블리딩이 얼마나 나면 보이나요? 하면은 1분에 0.3mm가 블리딩이 있을 때 CT에서 액티브 블리딩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단 및 치료로 카테터로 넣어서 안지오그래피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블리딩 레이트, 디텍션 레이트가 논문에서는 0.5에서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당. 그래서 사실 CT가 조금 더 정확하고 민감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GI 블리딩은 사실 났다 안 났다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뭐 CT에서 안 보였지만, CT에서 잠깐 멈췄지만, 안지오그래피를 했을 때 보이고, 이런 경우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을 위해서 카테터 안지오그래피 하기에는 약간 인베이시브하고 또 시간도 환자가 CT보다는 좀 더 걸리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환자는 해야겠지만 모든 환자를 스크리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CT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분당 0.3mm로 매우 민감도, 정확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non-contrast CT에서 이런 바울의 헤마토마가 하이 덴시티로 보이는지가 또 파악하는 데 중요하고 그리고 아테리얼과 비너스 베이즈가 있어서 아테리얼 블리딩인지 이제 더 정확히 알 수가 있고 비너스 베이즈에서 이것이 더 퍼진다면은 이 온고잉한 아테리얼 블리딩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간혹가다 비너스 블리딩도 보이기는 하는데 비너스 블리딩은 아테리얼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보인다. 이 정도긴 한데, 사실 이것도 아테리얼 블리딩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부학적 구조물을 다 알 수가 있고, 그런 패솔로지라든지 아나토미를 알 수 있다는 점이 엄청 장점이죠. 저희가 시술 들어가기 전에도 환자가 뭐 아나토미컬 베리에이션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카테터 디렉티드 안지오그래피는 제가 시행을 하는데, 빠른 진단과 치료를 한번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하지만 CT처럼 아나토미를 보여주지는 않고 이렇게 혈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테리아 블리딩만 디텍션 할 수 있고요. 뭐, 비너스 블리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캔서가 있다든지 이런 건 CT에서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카테터 디렉티드 안지오그래피를 해야 되는 경우는 엔도스코피에서 리프렉토리아 어큐트 블리딩이라든지 메시브 블리딩 그리고 서저리나 내시경 후에 이렇게 클립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렇게 리커런트 할 때는 리커런트하게 계속 블리딩 날 때는 뭐 매번 CT를 다 찍을 수도 있겠지만 안 찍고 뭐 안지오그래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엠볼리제이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엠볼리제이션은 색전술로 혈관을 막는 시술이죠. 그래서 내시경이나 수술은 혈관이 아니라 혈관 밖에서 막는다면은 이거는 혈관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넣어서 그 혈관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컬프릿 아테리를 슈퍼 셀렉션해서 여러 가지 엠볼릭 에이전트로 혈관을 막는 것이 엠볼리제이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엠볼릭 에이전트는 아주 간단한 표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주면 녹는 젤폼이 있고요. 2, 3주뿐만 아니라 더 짧게 녹는 뭐 1시간 뭐 이런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요즘 거의 안 하는 뭐 오토로거스 블러드 스롬빈 인젝션은 이제 저희 슈도 아뉴리즘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펄머넌트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아있는 건데, 이제 파티클은 이제 피부에나 엠보스피어가 있는데, 이제 둘 다 이제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는 좀 비닐 플라스틱 뭐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몸에는 무해한 것이고, 피부에와 엠보스피어의 차이는, 엠보스피어는 스페어잖아요. 원형으로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이제 해놓은 거고, PVA 같은 경우는 무정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삐죽삐죽삐죽삐죽 이렇게 하게 다 찢어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에 따라서 저희가 칼리브레이션 되어 있어서 이 제품을 사용을 바로 할 수가 있고, 코일 같은 경우는 코일이 뭐죠? 이런 철사라고 해야 되나요? 철사인데 이제 인체 무해한 백금을 성분으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털이 달려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털이 달려 있어서 여기에 이제 피가 묻어서 스럼버스가 형성돼서 이렇게 이 코일을 넣으면 여기에 스럼버스가 생성이 돼서 혈관이 막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일을 넣는데 잘 안 막힌다. 안티코아귤레이션, 아니, 코아귤로패스가 있을 때는 코일을 넣어도 잘 안 막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양이나 뭐 사용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디태처블 코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코일을 넣고 제가 이제 디바이스를 이렇게 딱 풀어주면은 그때 이제 디태치가 되는 거고 푸셔블은 그냥 이렇게 저희가 밀어 넣어버리면은 이제 코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메카니컬한 디바이스는 코일이랑 플러그가 있는데 플러그는 코일은 이렇게 철사라면은 플러그는 이렇게 뭐 동그란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모양이 있어서 네, 모양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파티클은 입자고 이런 메카니컬이고 리퀴드 이런 에이전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글루고요. 제가 많이 쓰는 글루인데 이건 사실은 수술할 때 수술용 뭐 복합 뭐라죠? 봉합? 수술용 접착제예요. 수술용 접착제인데 이게 혈관에 들어가서도 혈관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쓸 수가 있고 어떤 뭐 에탄올, 글루, 오닉스, STS라는 물질들이 있습니다.